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강화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투스 진로진학센터 센터장이신 박중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180여일 남았고요. 한 26주 남았습니다. 네,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이제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이라도 학습 시간을 좀 늘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습 양과의 비례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고등학교 교사이신 김선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 교사 김선욱입니다. 5월이 되니까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들이 전공을 찾아서 갔는데 전공이 안 맞아서 되돌아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전공에 대한 탐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점수에 맞춰서 가거나 또는 막연하게 그 전공에 대해서 알고 가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대입을 도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공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으시고 준비를 해주신다면 지금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러벌고등학교 3학년 진학지도부장이신 유석용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점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학생들은 지난 5월 2일 일자로 2018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한 내용이 입학처에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집 단위 학교, 대학교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가오는 6월 모평이 있는데 이 모평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부족한 영역이 뭔지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금 15일이니까 15일 정도 남았죠. 이 기간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자신감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전화 02-311-5441-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유니버설 디자인 공학자고요. 좌우명은 내 심장이 원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 공학자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친구 장래희망이 유니버설 디자인 공학자라고 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공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남녀노소가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과학, 수학적 기하 구조물, 독서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박중서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수학적 기하 구조물, 그다음에 인문 시사적인 소양, 그리고 지구과학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좀 수학을 활용해서 기하 구조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문적인 소양도 많이 갖춰진 것 같아서 융복합적인 면모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좀 과학을 선호하는데 지구과학에 특히 흥미가 높은 것 같아서 이것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욱 선생님의 키워드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과학적 역량, 그다음에 독서, 봉사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 보면 다른 교과보다 과학 교과의 성적이 좀 우수하고 과학 프로그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역량을 1순위로 키워드로 선택하게 되었고요. 독서도 굉장히 다양한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수학, 과학 관련 독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독서를 통해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색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키워드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성현 선생님의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과학, 독서, 그리기, 만들기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1학년 때 시화호 자연 탐사 보고서, 2학년 때 과학 잡지반 자율 동아리 등에서 과학 선생님들의 칭찬과 높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독서도 좋고 이학 공학 독서가 많아 계열 적합성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유석영 선생님 40점, 김선욱 선생님 70점, 박중서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25등급, 수학 4.23등급, 영어 3.5등급, 과학 1.7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17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 3.17등급에서 4.8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가형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생명과학원 2등급, 지구과학원 1등급으로 국어, 수학과학 평균 2.5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2등급, 수학은 4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박중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성적 등락을 좀 보시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서부터 성적이 상승하다가 다시 2학년 1학기 때쯤에 돼서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시면 C자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다소 좀 불리한 패턴이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셨을 거고 성적 변화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번에 수학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오, 그래요? 다른 과목도 오르셨나요? 네. 네라고 하신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행이네요. 좀 제가 다 조마조마했었는데 성적이 좀 향상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우수한 학생들이 성적을 좀 많이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에 다니시니까 내신 획득에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일반고 기준으로 좀 정성적인 평가를 하시면 2등급대 초반 정도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자의 평균 내신 2014학년도에는 2.4등급, 2015학년도에는 2등급, 그리고 2016학년도에는 2.39등급, 그다음에 2017학년도에는 2.5등급 정도였으니까요. 정량적으로는 가능성은 있는 내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더 큰 이번에 좋았던 거는 수학이 오르셨다고 하니까 수학 내신이 좀 여태까지 좀 안 좋았던 게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기존에 좀 성적이 안 좋았었던 걸 이번에 만회를 했으니까 그거를 자기소개서라던가 구술 면접 때 많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 및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네, 현재 3월달 성적을 보시면요. 표준 점수가 378점이고 100분위가 254.65점인데 상위 누적으로 좀 환산해 보면요. 표준 점수는 한 8.9%고 100분위는 한 11.1%예요. 근데 여기서 좀 100분위가 동점자, 표준 점수 동점자에 비해서 좀 낮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실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낮은 문제들에서 오답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율이랑 감점을 좀 최소화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 내에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보통 2.1등급 정도인데 학생은 3월 달엔 3등급 받으셨고요. 한국사는 2.7등급인데 본인은 4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절대평가 과목이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로 따지면 상위 누적이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보시면요. 과목 간의 성적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 균형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균형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선호 과목과 비선호 과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고3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한테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수학 과목이 이번에 좀 오르긴 했지만 수학 과목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있는 것 같으신데요. 스스로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문제를 풀고 나서 복습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습하시면서 개념을 좀 정리하시고 특히나 단원 간 연계성 있는 개념들을 빨리 좀 정리하시면 성적이 더 추가로 향상될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엔 기본 개념 정리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유형들 정리하시면서 정리하면 분명히 성적이 추가로 더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 4등급을 계속 유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출 유형 중에 좀 난이도 있는 문항을 좀 연습을 좀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필수적인 개념, 그다음에 단원 간 연계성 있는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6월 모평 보시기 전에 빨리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은 완전히 독보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 패턴을 이용해서 성적 유지 방법을 생명과학에도 접목시키시면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에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있었으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기출 지문을 좀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빈칸 연습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세부 정보 파악이나 데이 파악 같은 데서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정시로는 건국대학교 중하위권 학과들,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하위학과, 그다음에 동국대 정보통신 전공, 그다음에 숭실대 의생명, 그다음에 아주대 전자공이라던가 인하대 고분자공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유석용 선생님 50점, 김선욱 선생님 70점, 박중서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자,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70점을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시립대학교 종합전형을 쓸 때 시립대학교는 학과별 인재상과 평가 요소가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경학과의 경우는 첫째, 기초 교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둘째, 환경과 조경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강하고 과학적 사고와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 셋째는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하고 공익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리더십을 갖춘 학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경학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 안에서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은 기초 과학에 관련된 활동 내용이 굉장히 우수하고 특히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학교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독서를 통해서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운 점들이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비교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 강점, 약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있어서 강점은 과학적 역량이고요. 약점은 진로입니다. 우리 학생의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과학 관련 수상도 많고 과학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과학 교과의 세팅 내용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 교과 역량이 뛰어난 것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깨달은 점, 배운 점 등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진로가 좀 약점인데 단체로 이루어진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진로 희망 말고 저희 창책칸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3학년에서는 자신의 진로 희망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인 노력, 접근,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일관성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성, 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비교과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네,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될 비교과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수상 부분을 보면 수학 구조물 만들기 보고서 대회나 자연탐사 보고서 대회, 과학 글쓰기 대회처럼 주로 글로 작성하는 분야의 수상은 있는데
과학 탐구 대회나 경시 대회처럼 조금 자연 계열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활동 부분은 학교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개인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특히 그 조경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뭐 공동체 의식이나 리더십이나 어떤 사회적인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진로는 자신의 그 진로 변경에 대한 이유가 진로 희망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3학년에서는 이 변경된 진로에 맞춰서 개인적인 노력과 접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기록하도록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유석용 선생님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김선욱 선생님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두드림 전형, 박중서 선생님 경희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유석용 선생님, 전형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좀 올랐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학생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학생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에 학생부에서 전공 적합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교과 영역 중 중점적으로 기재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은 확실히 없어요. 예? 뭐라고 했죠? 아, 준비가 안 돼 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알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금 선생님이 1순위로 좀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율동아리나 정기동아리 창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독서 부분도 전공 적합성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이제 3학년에서 세부 등록 및 특기사항, 교과 부분,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합불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 추천 전형 어떤 게 좋냐면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앞서 이제 김선욱 선생님께서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조경학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는 한마디로 도시공학을 기반으로 한 도시조경연구하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설계, 그리기, 만들기를 학생이 좀 잘하는데 이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또한 도시조경, 설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학생부나 자기소개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위는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논술 전형은 지금 수학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논술 전형의 합격자의 수능 성적은 2등급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요. 다만 우리 학생의 경우 과학 영역이 우수하므로 수학, 과학, 논술을 같이 하는 대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시 전형인데요. 수능을 이제 목표로 국어, 수학, 가, 영어 이 내용을 2등급, 과학을 1.5등급으로 한다면 희망대학교 중 건국대까지는 가능하고요. 같은 등급에서 등급이 이제 좋고, 같은 등급에서 이제 백분위가 좋다면 시립대학교도 가능할 것 같은데, 논술 전형과 동일하게 수학, 가형의 성적에 따라 정시의 결과도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유석용 선생님께서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네, 모집 단위는 14명을 뽑고요. 작년에 이제 5.4대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로 2배수를 뽑는데 소리평가 100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 100을 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있겠고,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유 역량이 있는데요. 수능 출제는 없습니다. 2016학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니까 2.4등급 학생이 합격한 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적합성에만 보완이 된다면 적정인데 현재로는 상향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박중서 선생님께서는요, 경희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1단계에서는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반영하니까
일단 내신에 대한 부담은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서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깝긴 해요. 네, 수능 성적이 좀 나쁘지 않은 상태라. 자, 그래서 3개년 동안 학생기록부 내신 평균이 한 2.5에서 한 2.3에서 한 2.5 사이니까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희대가 다소 좀 융복합적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보유한 학생들에 굉장히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로 경희대학교 그 비교과가 좀 인재상이 부합될 것 같고요. 오르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실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를 추천드린 이유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제가 보니까는 좀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광범위한 그런 기획과 설계뿐만 아니라 조경과 환경 설계까지도 확장이 가능해서 좀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 선생님께서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두드림 전형은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으로 평가를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년도 8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인원수가 대폭 증가했고요.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 성적의 유불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 전공적 합성, 노력했던 요소들을 부각할 수 있으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어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역량을 잘 풀어낸다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친구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자사고니까 그 합격 평균 등록을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판단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자사고 학생이어서 일반고하고 동일한 등급으로 입시 결과를 판단하기 힘들다.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박준 선생님 대답해 주시죠. 네. 뭐 수시 합불 사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의 모교의 어떤 실적들을 보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합불 사례들 통해서 한 0.5에서 한 0.8등급 정도의 성적 여유는 있는 거는 같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의 성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고랑 비교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지만 단 여기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닙니다.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그런 약간의 좀 국한돼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한국외대 영미문학 문화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교부 공무원이고요. 좌우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답니다.